친구들 안녕하세요. 일가기의 잠자리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친구들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모두 눈을 감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이야기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편안하게 천천히 잘 자요. 어린 왕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겪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6살 때 자연의 진실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보아뱀이 커다란 짐승을 삼키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지요. 곧바로 색연필을 들고 그림을 하나 그렸죠.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드리자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자가 왜 이렇게 이상하니?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모자가 아니라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보아뱀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아뱀의 옆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그러자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림은 그만 그리고 지리나 수학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상상 속의 숨은 의미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화가가 되는 꿈을 접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흐른 뒤 저는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비행기가 기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고 말았어요. 주변에는 사람도 집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일주일치밖에 없었죠. 저는 혼자서 비행기를 고치려 했으며 사막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작은 소년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양을 그려주세요. 저는 너무 놀라 현실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분명히 거기에 서 있었죠. 저는 어린 시절 그렸던 첫 번째 그림을 떠올리며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종이에 그려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필요하지 않아요. 양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어린 왕자와의 첫 만남이었답니다. 저는 여러 번 양을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이 양은 아파 보여요. 이 양은 뿔이 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자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양이 있어. 그러자 소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원하던 양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년은 그림보다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곳은 소행성 B610이라는 아주 작은 별이었어요. 집 한 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였죠. 그 별에는 화산 3개가 있었습니다. 활화산 2개와 꺼진 화산 하나였죠. 그리고 매일 아침 바오밥 나무의 싹을 뽑아야 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아주 빨리 자라요.
제때 뽑지 않으면 별을 온통 뿌리로 덮어버려서 별이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어린 왕자는 부지런히 별을 가꿨습니다. 그것은 왕자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픈 날에는 의자를 조금씩 옮겨 앉으며 지는 해를 구경하곤 했어요. 어떤 날은 해가 지는 모습을 44번이나 보았다고 해요. 어느 날 왕자의 별에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 장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장미는 아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아주 고집쟁이였어요. 나는 호랑이 발톱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찬바람은 싫으니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왕자는 장미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변덕스러운 요구가 잦아질수록 왕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미를 사랑했지만 장미의 말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바보 같았어. 미안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제 유리 덮개는 필요 없어. 나도 강해질 거야. 어린 왕자는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근처에 있는 작은 별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혼자 사는 어른들이 있었는데 어린 왕자의 눈에는 모두 무척이나 이상해 보였답니다. 첫 번째 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오, 나의 백성이 오는구나. 라고 외쳤지요. 왕은 온 세상이 자기 명령대로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실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답니다.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주세요. 어린 왕자가 부탁하자 왕은 근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저녁 7시 40분이 되어야 한다. 왕의 명령은 이치에 맞아야 하거든. 그래야 사람들이 복종하는 법이지. 어린 왕자는 아무도 없는 별에서 혼자 명령만 내리는 왕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해.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누군가 박수를 치면 모자를 벗어 인사하기 위해서였죠. 나를 칭찬해줘.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제일 부자라는 걸 인정해줘. 그 별에는 그 사람 혼자뿐인데도 말이에요. 어린 왕자는 몇 번 박수를 쳐주다가 금방 실증이 났어요. 칭찬만 듣고 싶어 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야.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네 번째 별에서 만난 사업가는 너무 바빠서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는 종이에 무언가를 계속 적으며 숫자를 더하고 있었죠. 5억 100만, 5억 200만. 아, 너무 바빠. 나는 지금 별들을 세고 있단다. 이 별들은 다 내 거야. 내가 먼저 숫자를 셌으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별을 가져서 어디에 써요? 은행에 넣어두지. 그럼 부자가 된단다. 어린 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매일 화산을 청소하고 장미에게 물을 줘요. 그건 내가 화산과 장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잖아요. 사업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작았어요. 그곳엔 가로등 하나와 점등인 한 명이 살았죠. 별이 너무 빨리 돌아서 1분마다 아침과 밤이 바뀌었어요. 점등이는 1분마다 불을 켰다 끄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힘들지만 이건 약속이야. 별이 돌면 불을 켜고 꺼야 해.
어린 왕자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 남을 위해 일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6번째 별에는 커다란 책을 쓰는 지리학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의 별 이야기를 듣더니 장미꽃은 기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꽃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곧 사라질 것들은 기록하지 않아. 덧없다는 말이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된 어린 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꽃을 혼자 두고 왔는데 어린 왕자는 슬픈 마음을 안고 지리학자 할아버지가 추천해준 커다란 별 지구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지구는 이제까지 본 별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컸거든요. 하지만 어린 왕자가 처음 도착한 곳은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 사막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안녕?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한참을 걷던 어린 왕자는 우연히 장미가 가득 핀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는 그만 풀밭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내 별의 꽃은 자기가 우주에 하나뿐인 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똑같은 꽃이 이렇게나 많다니. 난 특별한 왕자인 줄 알았는데 흔한 꽃 한 송이를 가졌을 뿐이야. 그때 사과나무 아래에서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안녕, 꼬마야. 난 여기 있어. 안녕, 나랑 같이 놀래? 난 지금 너무 슬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난 너랑 놀 수 없어. 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대답했어요. 길들인다는 게 뭐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지금 너는 나에게 수많은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아이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저기 보이는 밀밭을 봐. 난 빵을 먹지 않으니 밀밭은 아무 의미가 없어. 하지만 내 머리카락은 황금빛이지. 내가 나를 길들이면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날 거야. 그럼 난 밀밭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되겠지.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별에 꽃이 한 송이 있는데 아마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요. 어린 왕자와 여우는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가 다음 날은 조금 더 가까이, 그 다음 날은 바로 옆에 앉았죠. 여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설레고 행복해질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의식이라고 불렀지요.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여우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여우가 말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야. 난 네가 슬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 길들여진다는 건 결국 슬픈 일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저 밀밭의 색깔을 봐. 이제 난 밀밭을 볼 때마다 행복할 테니까 난 얻은 게 있는 거야. 여우는 떠나는 어린 왕자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어요. 아주 소중한 비밀이었죠. 비밀은 아주 간단해.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되새겼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그 꽃을 위해 쏟은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어린 왕자와 함께 사막에 머문 지 8회째 되는 날이었어요. 비행기를 고치기 위해 애썼지만 소용없었고 이제 마실 물도 한 방울 남지 않았지요. 저는 목이 말라 기운이 없었어요. 아저씨, 나도 목이 말라요.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요.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찾다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의 맑은 눈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죠.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언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별들이 하나둘 깨어났어요.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왕자가 밤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저는 사막이 왜 신비롭게 빛나는지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어린 왕자는 걷다가 지쳐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잠든 어린 왕자의 모습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 같았어요. 이 아이가 나에게 이토록 소중한 건 마음속에 간직한 장미꽃 한 송이 때문이구나. 동이틀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모래 언덕 너머로 우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건 사막에 흔히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마을에나 있을 법한 진짜 우물이었지요. 두레박과 도르래도 달려 있었어요. 아저씨, 들려요? 우리가 잠든 우물을 깨웠나 봐요. 우물이 노래를 해요. 제가 도르래를 당기자 끽끽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물이 가득 담긴 두레박을 올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어요.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지요. 별빛 아래를 걷고 도르래를 돌리고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노력이 담긴 선물과도 같은 맛이었어요. 사람들은 정원에 장미를 5,000송이나 심지만 정작 자기들이 찾는 걸 거기서 발견하지 못해요. 어린 왕자가 물을 마시고 말했어요. 그건 단 한 송이의 장미나 한 모금의 물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우물을 찾은 다음 날, 저는 비행기 소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어린 왕자에게 갔을 때, 아이는 무너진 돌담 위에 앉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너의 독은 좋은 독이니?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어린 왕자의 발치에는 30초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이 다리를 틀고 있었어요. 제가 권총을 꺼내려 하자 뱀은 스르르 모래 속으로 사라졌지요. 어린 왕자는 제 목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비행기를 고친 게 기뻐요. 이제 아저씨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저도 오늘 제 별로 돌아가요. 어린 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내려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고 그의 별이 지구 바로 위에 오게 되는 날이었거든요. 아저씨, 오늘 밤 별들을 봐주세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없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아저씨에겐 모든 별이 다 내 별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그럼 아저씨는 모든 별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밤하늘을 보면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어린 왕자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아저씨, 오늘 밤엔 오지 마세요. 내가 아주 많이 아픈 것처럼 보일 거예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보러 오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어린 왕자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왕자는 조용히 숙소 밖으로 나갔고
저도 몰래 뒤를 따랐어요. 아이는 뱀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꽃은 너무 약해요. 가시가 4개뿐이라 세상에 맞설 모기도 없죠. 나는 그 꽃을 책임져야 해요. 어린 왕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을 더 내디뎠어요. 그 순간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번쩍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어요.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모래 위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쓰러졌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자리에 다시 가보았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의 몸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별로 무사히 돌아간 것이지요. 지금도 저는 밤하늘을 보며 웃음 짓습니다. 수억 개의 방울 소리 같은 별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 멀리 작은 별에서 장미에게 물을 주고 있을 제 작은 친구를 떠올린답니다. 저 우주 멀리 작은 별에서 온 천진난만한 어린 왕자. 반면 어른들의 세상은 모순이 공존했습니다. 신하가 한 명도 없는데도 명령만 내리는 임금님. 가질 수 없는 별의 수를 한없이 세며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업가 등 여러 욕심에 사로잡힌 어른들을 만나고 헤어졌죠. 그에 비해 상자 속의 양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을 그릴 줄 아는 파일럿,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여우처럼 동심을 간직한 존재들과는 친구가 되었지요. 그리고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된 어린 왕자가 지구를 떠나 자신의 작은 별에 두고 온 한 송이 장미를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별이 아름다운 까닭은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편안한 꿈나라로 잘 자요.